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인국서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길죠. 폐쇄성 호흡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 9월 29일 날 사실은 이 뉴저지 호보켄 역에서 대형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보통 역으로는 슬로다운해서 이제 바로 앞에서 서야 되는데 그런데 기차가 계속 역으로 계속 돌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아주 대형 사고가 생겼는데 그래서 뭐 브레이크가 고장났나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브레이크는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은 문제는 운전사가 이 기차 운전사가 졸음 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왔는데도 졸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전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운전사가 병이 있는 거예요. 바로 obstructive sleep apnea, 이런 폐쇄성 호흡,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치료한 병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병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가볍게 받았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증세를 갖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 코를 고는 것과 그 증세가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코를 곤다고 해서 다 그런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코를 고는데 코를 고르면서 중간에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지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초 이상 사실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코를 고는 사람들도 보통 한 1, 2초 그렇게 하다가 한참 동안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 실제 시간을 재보면 그저 1, 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호흡이 10초 이상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0초 이상 만약에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몸의 혈중에 호흡이 멈추니까 이 산소가 충분치 않게 산소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저산소증이 혈중에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가 사실은 제일 예민해요. 그 뇌에 산소가 가지 못하면 뇌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을 취했는데도 아주 숙면을 하지 못하고 늘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허덕입니다. 그래서 많이 9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자고 나도 피곤하고 낮에 자꾸 졸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열차 사고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께 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자꾸 감기도 아닌데 두통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 혹시 코를 고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깨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짜증을 잘 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그런 사람들이 또 밤에 변소를 자주 가요. 이렇게 해서 자주 소변을 보고 이런 증세들이 대개 이 폐쇄성 이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되는 증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냐? 이 폐쇄성 호흡,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고혈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 원인 중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만약 그렇다면 이 학습이 비능률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자꾸 졸으니까 졸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이 수업이 잘 안 됩니다. 어른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성욕이 감퇴할 수 있고요. 또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수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자는 배우자도 가족들도 수면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유, 코 고는 거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다 설쳤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수면 부족, 가족도 수면 부족,
부부가 수면 부족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잘 걸릴까요? 이것이 과체중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결국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이 기도가 너무 좁아져서 결국 막히는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막히면서 이렇게 무호흡이 생기는데 이 막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좁아지는 건데 이 비만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도가 아무래도 이 지방이 거기에 쌓여서 더 좁아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좁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아데노이드입니다.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목 뒤에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편도선이 부어 있고 그 뒤쪽에 조그만 봉오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아데노이드라고 하는데 이 아데노이드가 많이 부어서 기도를 좁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가운데, 콧대가 가운데 이 연골이 있는데요. 그 연골 뒤에는 진짜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한쪽으로 굽었다는 거죠. 이 굽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코가 막히고 수면 무호흡증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완전히 병을 진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이제 잘 돼 있으니까 만약에 옆에 지금 만약에 남편이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잠이 깼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이 소리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소리를 몇 시간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낮에 들어보면 그 중에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의사와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또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이 앱이 있습니다. 스노어랩이라는 스노어랩 이렇게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은 이렇게 녹음 장치와 이런 것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병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마침 타이밍이 딱 좋으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비디오로 그 숨이 멈출 때 그때를 비디오로 찍어서 의사들에게 제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밤새도록 이 환자를 관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수면 검사실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면서 보통 이 폴리솜노그래프라는 이런 특수한 장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혈압과 맥박 또는 호흡수 또는 멈추는 기간 그 다음에 혈압 또 이 혈중 산소 농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재어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베개를 이렇게 좀 바꿔준다든지 베개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해준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바로 누우면 그렇다가도 옆으로 누우면 좀 나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엎드려서 자면 좀 나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제 보통 의료기구 중에 이 CPA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CPAP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압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 기도 양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ntinuous 이 완전히 pressure를 넣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구강 내의 장치를 보통 이것은 치과에서 주문하는데요. 치과에서 주문을 해서 그것을 물고 자면 그것으로 이제 혀를 눌러서 이 기도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생활 개선하고 비만도 개선하고 또 술 먹고 이 담배 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알레르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하다 안 되면 수술요법인데요. 수술해서 이제 편도나 이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는 수술도 있고요. 이 턱을 또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수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통 혀가 이것이 주범이기 때문에 혀가 자꾸 뒤로 말려가기 때문에 그 혀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이 센서를 이렇게 넣어서 그것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조 구개를 이 구강에 있는 구개를 인조 구개를 이식해서 그것이 잘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기관지 절개술을 합니다. 기관 절개술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호흡관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때는 1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성대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막고 말을 하면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어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 절개술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참 수술까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혀를 잘못 길들여서 잘못된 습관으로 이렇게 코를 골면서 혀까지 그것이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치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보니까 이 혀가 잘못 길들여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혀도 잘 길들여야 되겠고 밤에 잘 때 혀를 잘 길들여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을 예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